자, 우리가 전치부를 할 때 선생님들 어느 것이 가장 걱정되세요? 구치부에 임플란트 심고 하나, 두 개, 세 개 심고 어떠한 임시보철물 끼워줘야 될까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냥 냅두지 않으세요? 근데 전치부는요? 하나든 두 개든 그냥 심고 가세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어떤 기간 내에 임시보철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가철성인지 고정성인지 나눠지는 기준은 임플란트의 식립 초기 고정성이란 말이죠. 근데 대부분 선생님들 전치부 많이 경험을 하셨습니다만 에이펙스에서 충분하게 고정력을 얻어내는 경우가 있어요. 없다면 리버볼 타입의 템포럴 레스토레이션을 끼워줄 수밖에 없죠. 자, 전치부는요 크게 두 단계에서 우리가 임시보철물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겠는데요. 첫 번째는 수술하고 나서 골 유착이 되는 기간 동안에 기능과 신미를 부여하기 위한 임시보철물이 있겠고요. 두 번째는 골 유착이 일어난 다음에 정말 힘든 환자들 있죠. 뭐 우리가 가끔 가다가 우리 스태프들이 차트에다가 기호 적어 놓잖아요. S, V, VVVV, JS 그런 거 아시죠? 이 심미적인 요구도가 높으신 우리 원장님 오늘 피곤하세요? 뭐 그런 환자들 있잖아요. 그런 심미적인 요구도가 높은 환자들은 프로비저널 레스토레이션을 만들어서 장착해 준 다음에 어느 레벨인가를 평가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물론 내가 그 임시보충을 통해서 주변의 잇몸을 리모델링 시키고 뭔가 개선시킬 목적도 있지만 환자하고 대화를 통해서 뭔가 타협점을 찾는 그 시간이 골유착이 일어난 다음에 우리가 제작해주는 프로비저널 레스토레이션이거든요. 그래서 전치부에서는 템포럴이라는 말을 잘 안 써요. 프로비저널 레스토레이션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풀마우스도 마찬가지지만. 프로비전은 프로와 비전의 합성어입니다. 프로, 미래를 비전, 본다는 거죠. 그래서 최종 보철물에 준하도록 만들어 놓고 여러 가지를 평가할 수 있는 단계가 바로 이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선생님 다 아시다시피 임시보철물을 제작하는 방법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언제 할 것이냐, 어디서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거냐, 아날로그냐 디지털이냐, 그때 사용하는 어버트먼트는 뭘 쓸 거냐, 재료는 아크릴 레진, PMMA, 리퀴드 레진 너무나도 많아요. 그리고 연결 방식을 세면 유종할 거냐, 스크루 유종을 할 거냐, SCRP 할 거냐, 너무나도 많은 조합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크게 이 방법들을 아날로그랑 디지털로 나눌 수가 있긴 하는데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선생님들? 제가 그동안 임상 경험이 21년 차인데요. 이런 과정에서 적어도 임시에서 최종 보출물에 이르기까지 최소 2개의 어버트먼트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많게는 3번까지 바꾼 적도 있어요. 그런데 이 하이니스라는 놈은요, 우리가 전치부는 위치적인 문제는 크게 없습니다. 패스가 문제죠. 그래서 기성지대주에 해당되는 베이스 어버트먼트만 체결할 수 있는 임플란트의 고정력이 나오면 이거 하나로 끝나는 거예요. 숏베이스 연결해놓고 스캔바디 연결해서 스캔 떠서 보내면 임시보철물 나오고요. 그거 껴주고 적절하게 교합 중에서 골루치 될 때까지 기다리고요. 그냥 간단하게 빼내서 똑같은 베이스 어버트먼트 사용해서 다시 스캔 떠서 최종 보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과정에 패스가 약간 라비오 버전된 경우 기본 과정에서 다 해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최종 보철물을 끼워주는 거거든요. 즉, 단 하나의 베이스 어버트먼트를 사용해서 임시 보철물부터 시작해서 최종 보철물에 이르기까지 간단하게 끝난다는 것이 큰 장점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임상의들에게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환자들은 또 얼마나 편하고요. 우리가 어버트먼트를 뺐다 꼈다 하는 것 자체도 많이 힘들어요. 선생님들 그 잇몸이랑 어버트먼트가 안 맞으면은 환자분들 어떤 반응을 보여요? 소리 지르죠? 내 손 잡지 않아요? 소리 지르면서 이런 것들을 반복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연출되게 됩니다. 하지만 하이니스는 수술할 때 마취해놨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감각이 있겠어요?
그 이후부터는 어버먼트 레벨로 작업이 되기 때문에 환자한테 고통도 덜 주고 아주 쉽게 모든 플로우가 간단하게 끝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의 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이 보철물의 전치부 보철물, 임플란트 보철물의 연결 방식의 변화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 가지 주안점을 두고 발전해 왔습니다. 잔주 시멘트 위험성을 얼마나 줄일 수 있을까? 메인터넌스는 쉬운가? 또 디지털 워크플로우는 쉽게 적용할 수 있는가라는 주안점을 두고 발전을 해 왔습니다. 저는요, 지금 제 방에 이제 오신 분도 있지만 우리 영업사분들 많이 오셨는데 얼마나 많은 제품들이 제 방에 쌓여 있습니까? 저는 지금 현재 7가지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7가지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각 시스템은 장단점이 다 있거든요. 그거를 제가 실제적으로 써보고 나중에 5년 정도 팔로우를 한 다음에 솔직 담백하게 선생님들 앞에서 이야기하고 싶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하이니스는 제가 쓴 지 4년 정도 조금 안 됐습니다. 그런데 단연선두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이니스가 임상적으로 저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유저분도 계시고 앞으로 쓰려고 하신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저분들도 그렇고요. 앞으로 쓰시는 과정 중에 애로사항이 있게 되시면 언제든지 우리 하이니스 홈페이지에 들어오셔가지고 저를 괴롭혀 주세요. 그럼 제가 아는 한도에서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